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윤석열만 참배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도 참배를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김우겸 의원이 딱 대정부 질문에서 꺼내잖아요. 다른 정상도 참배 못했으니까 윤석열은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대통령실에 예를 들었어요. 누구는 참배를 못했다고 했는데 참배한 사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 뭐 정상인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그러저러한 예를 들어줬던 사람이 실제로 참배한 사진이 나오면은 얼마나 쪽팔려.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참배를 했는데 조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도 정말 당황했는지 그 사진을 직접 나한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직접 내려가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정말 좀 황당한 거죠. 저 사진을 프린트된 종이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자기한테 보고했던 그 부하 직원을 뭔가 야단치려고 받은 걸까요? 그냥 잘못 알았는가 보다.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게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비행기 도착 시간에 따라 참배를 못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만 못한 거 아니야. 자랑이다 이씨. 근데 오스트리아 대통령 참배한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거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다는 게 리셉션 후에도 가능했다는 게 오전 6시까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윤석열의 2시간 30분, 박근혜의 8시간, 윤석열의 2시간 30분은 뭐 했냐라는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 물론 늦게 출발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김은혜가 영국 총리와의 해동 무산을 밝혔어요. 근데 외교부는 나 그거 처음 듣는데 이런 반응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 대통령 스태프들끼리 단톡방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인 거 맞는데 네. 외교부 자체가 전혀 대통령을 보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부를 대통령실이 왕따 놓는다고 봐야겠죠.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지금 국정 공백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여기 지금 런던에 따라가지 않았고 바로 뉴욕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된 면도 있고 영국 대사도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하고 홍보수석이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영국 총리와의 회동을 외교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예. 자, 이런 상황에 바지 총리께서는 이제 대부분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고 이따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지각 출발 미스터리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한 번 더 봐야 돼. 이건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 뉴스버스 단독이 이렇게 맥락 없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 7시 출발하기로 했대. 그래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텐데. 네. 2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왜 한국전 참전용사 참배하는 그 일정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러니까 조문하는 거하고 일정을 왜 못했느냐. 공항에 도착하는 게 2시간만 일찍 도착했으면 모두가 가능한 스케줄이었는데 왜 그 시간을 조정을 못했을까 하는 그 의문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둘러가다가 보니까는 늦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던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실무진이 가서 스케줄 다 조율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 못하니까 비행 시간이 1시간 반 늘어난다는 것도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하늘 길을 그날 가면서 여기 막혔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말도 기사를 안 맞기 돼. 싫으면 돌아가야지. 맞았어야지 차라리.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계속 가니까. 등에 땀이 마차님 훌륭하세요. 아주 내가 못할 말을 하고 대신 구독해 주세요. 러시아가 좀 게을러. 근데 여기 전 썰이 2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썰은 천공의 지령설인데 진짜로
9월 15일 날 이런 내용을 올려요. 근데 그 내용 이야기하기 앞섰고 천공은 왜 그렇게 강의를 할 때 그 물걸레로 손바닥을 닦는지 저번에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그래요. 엄청 지저분하다. 뜨거운 물 딱 위에 손을 올려놓고 여기에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조문하지 말고 상주랑 인사만 하고 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6분짜리인가 그런데 내가 다 봐서 짜증나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 살벌합니다. 음. 귀신이 묻어온대요. 그러니까 조문을 하러 가면 귀신이 묻어온대.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이 딸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문하지 말고 상주하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증빙할 수는 없지만 천공이 하는 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런던 가기로 결정된 그 즈음에 천공이 강의를 하고 또 그 천공은 미국으로 갔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과하게 미신을 믿는 거 아니냐. 근데요, 아니, 네. 이 썰에도 약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그냥 미신으로서 그냥 미신 징크스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오히려 웃음거리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안 돼. 요거는 천공 이야기 듣고 늦게 출발해서 일부러 시신을 안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썰 그게 하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술 먹고 못 일어났다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틀 전에 일정을 변경한 건데 당일날 2시간 늦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7시에 성남공항에서 출발을 하려면 네. 지금 서울공항이죠 이름이. 네. 그러면 대충 어느 때 일어나야 되냐면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새벽 4시에 일어난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윤석열이 지금 9시 출발하더라도 최소 7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형편없을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술 먹고 늦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훨씬 큰 거예요. 그 지난주 MS-DOS에서 제가 천공 이야기를 미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국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천공이 정확하겐 조문은 4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을 가면 뭔가 탁한 기운이 붙어온다. 명분이 없는 조문은 그래서 가지 마라. 다만 비즈니스 조문을 가면 귀신이 따라붙지 않는다. 거기에 비즈니스가 있으면 가라고 한 거예요. 야, 과학적이다. 근데 가서 지금 회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명분이 없는 조문이 됐잖아. 그럼 귀신이 따라붙어 올까봐 조문을 아예 빼고 조문 록을 쓰는 것하고 리셉션만 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술 먹고 늦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더 큰 리스크라니까. 그걸 알고는 있으라고. 그러니까 요거 저 사람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거는. 근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도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윤석열이 사실상 술 먹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 네. 밖에 나오지를 못했던 게. 그거랑 좀 연관돼 생각해봐도 과히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난 취임하고 나서 4개월 동안 9시에 출근하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술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9시보다 더 빠른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렬 저항하는. 자, 근데 이런 논란을 길게 하면요 방송 웃겨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방송 자체가 웃겨지는 거야. 윤석열을 그냥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천공의 말을 듣고 그랬다고 이 방송 저질돼 버리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저질돼 버린 거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간에 윤석열 측의 잘못으로 조문을 못했다. 이 결론을 내리시고요.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김건희가 조문 순방에 옷 3번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날 우리 그 월요일에 방송 끝나자마자 보면서 제가 보람 PD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얘 지금 옷 몇 벌 가져간 거야? 그 말을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탈 때 그리고 내릴 때 장례식 갈 때 옷이 다 달랐습니다. 다 까만색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어르신. 영국의 일정은 장례식밖에 없었어. 그 장례식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장례식을 패션쇼로 생각한 거야. 근데 계산을 잘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러니까 런던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리셉션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망토 달린 옷을 입고 바로 리셉션 장소로 옮긴 거였거든요. 애초에 리셉션이 목적이었다는 거지. 네. 근데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게 리셉션이고 사실 장례식은 거의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정상들이 많아서. 본인이 힘줬던 거는 가운데 사진,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한 멘탈이다. 계산 착오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김명신 씨는 나만 예쁘면 돼 이런 캐릭터인 거예요. 나만 예쁘면 돼. 나랑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여행 하듯이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12시간 비행하고 내리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추리닝 갈아입죠. 비행기 탈 때 옷과 이게 열몇 시간 지나서 비행기 내렸을 때 옷과 그리고 리셉션 지나고 장례식 갈 때 그 다음 날 이제 리셉션 갈 때 그러니까 장례식장 갈 때 옷이 계속 달라지는 건 나는 이제 똑같은 옷을 연달아 두 번 입지 않는다 네. 하는 어떤 패셔니스타의 어떤 자존심. 저기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보수 어르신 BBBAAA님 네. 김정수 옷값은 왜 얘기 안 하니? 우리 여러 번 우리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좀 가서 찾아봐 보시고요. 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삭제 안 해드릴게요. 팩트를 모르니까 김정수 옷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방송에 나옵니다. 이거 봐준다 그랬는데 삭제해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살렸네요. 그시대. 심폐소생했네요. 네. 네. 자, 댓글창에 행복한 놈님. 푸나님 예쁘다는 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사람 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배까지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는 나만 예쁘면 되라고 했지. 내가 언제 김건희를 예쁘다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타던 헬기가 그 관저에 내리다가 헬기가 손상됐다면서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 꼬리 날개가 손댔다고 하더라고요. 착륙하다가 손상이 됐는데 그 자체가 헬기가 한 대 내리기도 버거운 자리. 그렇다 보니까 아까비.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헬기라는 게 이딴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관저에 잔디밭 비슷하게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헬기는 타고 뭐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헬기는 세 대가 같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면서. 네. 저게 테스트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간에 그 대통령 관저 앞마당에 한 대라도 착륙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을까 이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신문총리께서 이거 알고 계셨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골 때린 게 뭔지 아세요? 신문이 안 났어. 신문에 안 났어.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그 국방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는 거지. 국방부 내부에서. 그래서 그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여가지고 한덕수한테 물어보니까 신문에서 봤다고 구라를.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전염병인가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한덕수의 미션인 것 같아요. 이러려고 저런 사람 많쳐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이번에 대정부 질문 받으면서 자괴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본인한테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고 나가서 어버버버만 하다 오는 게 역할이라고 본인이 안다면 다행이지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 노릇을 진짜 하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878억 영빈관 신축 계획 신문에서 봤습니다. 헬기 사고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신문에서 안 나와.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야. 와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헬기 저것도 그러니까 원래는 세 대가 같이 이제 뜨고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대 가지고 테스트하다가 저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대를 만약에 실제로 운행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큰 참사죠. 그러니까 세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탄지 모르게 하려고 세대를 띄우는 건데 그냥 한 대만 떴다 내렸다 하면은 그냥 다 봐서 구경해라.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고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아직도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5월 달에 취임식하고 한남동 관저는 거칠 게 별로 없어서 5월 말에 들어가겠다고 한 게 벌써 지금 9월 말 돼 가거든요.
4개월 동안 지금 쏟아붓는 돈이 사실상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관저 리모델링에. 예. 물론 뭐 안에 뭐 인테리어 정도뿐만 아니라 뭐 고칠 것이 일부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관저에 안 들어가고 언론 보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억하세요? 추석 끝나자마자 관저 입주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9월 중순 이후로는 손 오는 날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예. 전용 헬기가 야수님 추정대로 맞습니다.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꼬리 날개가 손상됐는. 테스트를 왜 해 그러니까. 야, 그냥 떴어야지. 마차님 자중하십시오. 우리 마차님을 계속 방송하고 싶습니다. 참, 야,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냥 코미디 하는 거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그랬잖아요. 급할 때는 용산에 와서 헬기 탈 거니까 탈 일은 거의 없다. 전쟁은 어떤 비상 상황은 예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장담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까지 대통령실까지 오는데 걸리는 차로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그 5분. 아크로비스타에 올 때는 거기서 올 때는 10분. 한남동 관저에서 올 때는 5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걱정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방송에 정체성이 사라졌어 아주. 어? 그러니까 벙커에 내려간다고 해서 벙커 안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느냐 하면 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걸 봤잖아요, 이미. 내부 시스템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 벙커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통화하는 모습을 또 보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불안한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그 댓글창에 쓴 그런 사람들처럼 상대방을 공격할 때 아까 그저 망사 뭐 모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 뭐 의상비 이런 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숙은 특수활동비로 옷 입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팩트 체크 해주면 왜 김정숙 이야기는 안 해? 우리 방송 구독하시고요, 여러분. 보수 어르신들 구독하시고 우리가 방송했던 것 중에 그런 그 짤로도 나와 있어요. 그 짤은.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할 것도 없이 다 해놨었기 때문에 전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그 뭐 왜 늦었냐 이런 것도요.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의심된다지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다고. 윤석열이 수준이 낮더라고.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열어놔야지. 성공이 시켜서라고 우리가 확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새날 이렇게 훌륭한데 보수 어르신 구독 좀 해주세요. 최소한 좀비란 소리는 안 들어야지. 내가 보수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오빠들 구독 좀 해줘. 많이 하겠다, 보수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멤버십 해주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숫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분만 더 해주시면은 이제 유지할 만한 느낌까지 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지.